심해져서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네요. 우리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업 준비하려고 보니까 앱이 많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차차 한번 이 놀라운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기능을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대략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체세포 분열 한 달 지났죠? 그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오늘은 가볍게, 정말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 1시간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왜 하냐면 재생, 그리고 성장 또는 생장, 크는 것이겠죠. 자, 요 정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생물들은 이게 번식, 생식의 개념을 갖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개념이냐면 이렇게 근데 얘가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똑같은 것들이 복사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하나, 두 개. 그래서 유전적 동일함을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은 어머니의 반쪽과 아버지의 반쪽이 섞여 있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유전적으로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남자의 반쪽과 여자의 반쪽이 합쳐서 여자의 유전자 반쪽과 남자의 유전자 반쪽이 합쳐져서 자손이 되는 거죠. 자손.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개념이냐면 그냥 크는 거는 똑같은, 유전적으로 똑같은 아이들이 계속 크는 거예요. 남자의 반쪽과 여자의 반쪽.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죠. 반반이니까 엄마한테서 23개, 그리고 아버지한테서 23개를 갖는 거죠. 그래놓고 크게 되는 겁니다. 성장이나 재생, 그런 것들은 똑같이, 자, 반반 합쳐서 우리는 얘를 2n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절반이니까 n이겠죠. 체세포 분열은 엄마 반쪽, 아빠 반쪽 합쳐진 2n이 똑같은 아이를 2개 낳는 거예요. 2n. 얘도 결과적으로는 2n인 거죠. 이렇게 해서 유전적으로 염색체 수가 다르지 않은 것들을 2개 복제하는 그런 분열이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은 우리는 뭘 배웠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복제되는 걸 우리는 S기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양이 1에서 2로 뛰어요. 그리고 얘네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해서 말기가 되면 이렇게 염색체 수가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가는 거죠. 쭉 가다가 번열이 필요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자,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염색체 양과 수는 다른 거예요. 자,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염색체의 수가 변하지 않아요. 얘도 2n, 분열이 끝나고 나서 2n인데 뭐만 바뀌냐? 염색체 양만 바뀌어요. 이 염색체 양이 2배가 되는 거는 간기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의 수는 그대로 있고 2배만 됐다가 반이 잘라져 나가는 그런 형태. 얘가 뭐냐면, 자, 얘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른 개념. 처음에 요거 설명할 때 나오는 분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잘 따라오시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진도이기 때문에 노트랑 기타 등등 수업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챙겨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수 분열입니다. 이름에서 나오듯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되는, 감소하는
분열이 감수 분열입니다. 자, 얘는 의미가 되게 큰 분열이에요. 첫 번째 감수 분열은 자손의 재수를 유지해요.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시켜 줍니다. 자, 이 소리가 뭔지는 이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감수 분열은 의미 있는 분열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A하고 B하고 결혼했는데 생식 세포들이 반쪽이 아니고 2N씩 똑같이 모체랑 생식세포들이 똑같이 갖고 있다면 그 다음 자손들은 4N입니다. 근데 또 2N인 애들을 만나. 그러면은 6N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뭐냐면 자손의 염색체 수가 증가하게 돼요. 뭐가 없으면 감수 분열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수 분열이 없으면은 염색체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다양하겠죠. 근데 생존에 유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갖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감수 분열은 나의 반쪽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나의 엄마 아빠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반쪽씩 있는 EN이 있어요. 근데 나도 나의 반쪽을 주고 싶어. 이렇게 해야지 자손 염색체 수가 맞게 됩니다. 나의 반쪽과 나의 어딘가에 있을 반쪽이 합쳐지면은 자식이 태어나는 거겠죠. 자, 이런 특징이에요. 근데 또 특징이 또 있어요. 2번 분열한다는 거죠.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특징적인 게 두 가지죠. 자, 요겁니다. EN에서 N으로 이게 의미냐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의 의미입니다. 자손과 그 기준이 되는 모체 염색체 수가 닿아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해요. 2번에. 그래서 제 거는 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종류가 첫 번째 분열할 때 제1 감수 분열,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이 감수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텍스트가 아닌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먼저 있어요.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얘가 필요합니다. 교환,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주변에 핵공이라 나중에 유전물질들이 나와서 염색체가 되고 단백질을 만드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체세포 분열도 감기는 한 번, 감수 분열도 감기는 한 번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출발하도록 하죠. 두 번째, 지금 시작하는 거는 제1분열 전기입니다. 자,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이가 염색체. 뭐가 일어나냐면 교차. 뭐냐면은 염색체가 생겨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가 염색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세포 분열은 염색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근데 감수 분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인 상태가 아니고 두 개가 붙어 있다. 이가. 그리고 염색체들은 양으로만 따져봤을 때 이따가 관계 S기가 지나가면 복제될 떨어질 부분을 복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건 모식도처럼 그려본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복사돼서 이렇게 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보라색 부분이 되는 거죠. 처음에 원본. 그러다가 되면은 주황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가 염색체 분열이라는 거죠. 다음 체세포 분열
처럼 뭐가 나타나냐면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나타나고 염색체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냐면 재분열 분기가 되는 거예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잘라지게 가운데 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후기 때 끌려요. 얘를 우리는 재감수기. 가장 큰 특징은 양극으로 끌려가. 그 다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2감수 분열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말만한 것들은 뭐냐면 썼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몇 개였죠? 자, 4개였는데 이렇게 제1 감수 분열 말기에는 하나, 둘 중요한 게 나오죠. 염색체수가 반으로 의미가 있죠. 그죠? 세포 분열과 비교를 해보면 체세포 분열은 이렇습니다. 이따가 한다면 자, 세포 분열은 돼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원래 염색체 양은 이만큼이라는 거. 그리고 염색체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고 여기도 둘, 셋, 4개 들어온 거죠. 간기 이전의 걸로. 근데 얘는 염색체 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복사된 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반으로 갈라진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비슷한 세포, 요거를 우리는 딸세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1 감수 분열이 마감이 돼요. 바로 요 제1 감수 분열은 다음 분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분열은 뭐냐 하면 제2 감수 분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간기 없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간 없이 제2 감수 분열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제1 감수 분열 전기에서는 이렇게 아까 생긴 딸세포 2개가 동시에 분열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고요. 그리고 다시 전기 다음에 제2 감수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다음 공물. 그 다음은 제2 감수 거죠. 그래서 요 끌려갔던 아이들은 여기서 업데이트된 기능을 알려드리죠. 이렇게 복사했던 부분이 이렇게 클립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스러운 기능이겠죠.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터져나올 탄성이 기대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자이를 굳이 따로 본다면 염색체 수가 지금은 딸세포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지만 굳이 이렇게 요게 염색체 양과 수겠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분열은 2가지였어요. 세포 분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수 분열 모두 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 보면 그 전에 복사해 놓은 게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죠. 모두 가제 간기. 근데 얘네들은 턴을 자, 어떤 패턴이냐면 얘네들은 같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딸세포의 하나 염색체수 차이. 이게 염색체수의 DNA 양은 똑같은데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간기를 다시 분석을 한다면 원래 이만큼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염색체 양도 이거고요. 근데 지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이렇게 2배로 복사하게 돼요. 제가 언제냐고 배웠죠? S3. 자, 이런 작업을 하는 시기가 어디냐면 간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복사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고 감수 분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중요한 개념인 이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유전학적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린 얘를 교차라고 해요. 얘를 확대해 보면 이 일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요 다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 다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것들이 A가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끝나면 A하고 B 염색체 일부분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래서 크로싱이라고 해요. 교차. 염색체가 의미는 대조화. 자, 요거의 의미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엄마 아빠한테서 나오는 형제들의 얼굴이 다른 이유가 요거죠. 교차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많이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